이번 주 파키스탄에서 협상이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4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갑자기 협상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합의를 장담한 데 이어 4월 9일을 전쟁 종식 목표일로 정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목표 날짜인 4월 9일까지 전투와 협상이 이어질 거라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종료 시나리오를 성사시키기 위해 이번 주말 미국과 이란의 첫 대면 협상이 이뤄질 거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 사실은 강경하게 부인했지만 주변 우방국들과의 소통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Now, Tehran has denied this, but in the last day, we have seen an increased flurry of activity that involves Iranian Foreign Minister Abbas Araghchi calling a series of countries around the region. 협상 장소로는 파키스탄의 수도 이슬람마바드가 꼽힙니다. 이란과 국경을 맞댄 파키스탄은 남아시아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미국의 이란 공습을 규탄하며 이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특히 시아파 무슬림이 이란 다음으로 많아 시아파 맹주인 이란 강경파와 대화가 통하는 몇 안 되는 국가란 평가도 나옵니다. 현재 파키스탄 정부 실세인 아심 무니르 육군 참모총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는 해제시키한 이란 대통령과 각각 통화하며 막판 조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파키스탄 외무부도 양측이 합의한다면 파키스탄은 언제든지 회담을 주최할 준비가 돼 있다며 중재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습 유예 이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선별적 통제를 강화하며 협상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에서의 대면 협상 성사 여부가 중동의 포성을 멈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김혜린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 협상을 하고 있고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 백악관에서 열린 신임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핵무기 보유 금지가 협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해군과 공군이 사실상 분부했고 우리는 테헤란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매우 유리한 협상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성사되면 이란 측은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 보장 등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3명의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협상에서 단순한 종전을 넘어선 파격적인 조건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에 제시할 조건에는 향후 미군의 군사행동 중단 보장, 전쟁 피해에 대한 금전적 배상, 세계 에너지 동맹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공식 통제권 인정 등이 포함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주말 협상설이 나온 가운데서도 이스라엘과 이란은 미사일 난타전을 주고받으며 긴장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현장에선 100kg짜리 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이 발견돼 이란이 신형 무기로 방공망을 뚫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요르단 암만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 밤하늘에 미사일 성광이 어지럽게 날아다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유예를 선언한 뒤에도 이란의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방공망을 뚫은 미사일에 주택 여러 채가 파손되고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And I thought, oh, a second, if we weren't run fast enough, so probably I wouldn't
중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협상과 동시에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이는 강원 양면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질적 지도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이란과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촉구해왔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24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빈 살만 왕세자가 최근 일주일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란 강경 정권을 제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을 중동 재편의 역사적인 기회로 보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정체제의 붕괴를 기대했던 미국, 이스라엘의 바람과는 달리 이란 정권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직자 중심의 통치 구조가 굳건한 데다 이번 전쟁이 반회세 정서를 자극하면서 시민 분기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스라엘의 공습전에도 이란은 경제난과 누적된 체제 불만으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스라엘 정보당국이 반정부 세력을 결집해 폭동과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쟁 전 미국을 설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ow is the time to seize control of your destiny and to unleash the prosperous and glorious future that is close within your reach. This is the moment for action. Do not let it pass. 하지만 이란 체제는 미국 이스라엘 공습에 흔들릴지언정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배경에는 성직자 통치 원리가 국가 구조에 깊이 자리 잡은 이른바 신정 체제가 있습니다. 보통 매드물라 미친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라 그러지만 여태까지 쭉 행보를 보면 항상 체제를 존재하고 체제를 생존하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세력이라는 걸 염두에 봐야 이란은 대통령과 의회가 있는 민주주의 형태지만 실제 권력은 최고 지도자인 종교 지도자가 쥐고 있습니다. 군대, 사법부, 선거 검증기구까지 장악해 핵심 권력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구조입니다. 또 최고 지도자 공백에 대비한 승계 절차와 권력 이양 구조가 헌법에 규정돼 있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체제가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여기에 혁명수비대 같은 안보 조직이 결합해 반정부 세력을 막는 등 체제를 강력하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이란 정권이 약해졌지만 혁명수비대를 중심으로 권력이 더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외부의 군사 공격이 오히려 반외세 정세를 자극해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었던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폭격을 하면서 내 삶이 무너지고 있다. 시위했던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놀라는 거죠. 우리가 원한 건 이건 아니었는데. 성직자의 정통성, 헌법상 승계장치, 혁명수비대 중심의 안보구조, 반외세 정서 등이 함께 맞물리며 이란